3절 연습 문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혼자 공부했다면 요쯤에서 1차로 포기하기 쉬워요. 책 색깔도 파란색으로 예쁘고 책장에 거의 모셔두면 참 예쁘겠다. 이런 충동이 3절 연습 문제에서 든다고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그간 공부해온 사람들의 흔적을 찾아보니까 연습 문제를 잘못 이해하고 넘어갔거나 혹은 덜 이해하고 넘어간 경우가 제법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7번은 정신 연령이 높을수록 쉽게 느껴지고 낮을수록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어요. 우리 어릴 때 생각해보면 좋아한다와 찬성하다, 싫어한다와 반대하다 거의 동의어입니다. 개념적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감성과 이성을 구분할 수 있게 되고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을 구분할 수 있게 되면서 내가 개인적 차원에서 감정적으로는 좋아하지만 사회적 차원에서 이성적으로 반대할 일들이 있고 또 사회적 차원에서 이성적으로 찬성은 하지만 개인적 차원에서 감정적으로 싫어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당장 마스크 쓰는 것만 해도 저는 마스크 쓰는 것을 싫어하지만 그렇다고 이걸 반대하진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또 어떤 채식주의자는 고기 먹는 것을 매우 좋아하지만 고기 먹는 것에 반대할 수 있죠. 이러한 이유로 기억과 니은은 자명하게 뜻이 다릅니다. 기억이 참이라고 해서 니은이 참이라고 할 수 없고 또 니은이 참이라고 해서 기억이 참이라고 할 수도 없고 거꾸로 기억이 거짓이라고 해서 니은이 거짓인 것도 아니고 니은이 거짓이라고 해서 기억이 거짓인 것도 아니고 간단하죠? 참고로 좋아한다는 말은 거짓이다. 즉 좋아하지 않는다는 싫어한다와 동의어는 아니에요. 1절에서도 소개했듯 좋아한다와 싫어한다는 중간항을 허용하는 등급반이어 정도반이어입니다. 좋아하지도 싫어하지 않는 경우가 가능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찬성한다와 반대한다도 등급반이어 정도반이어예요. 찬성하지도 반대하지도 않는 의견 없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아한다는 말이 거짓이다. 이게 싫어한다와 동의어는 아니지만 앞에서는 제가 설명의 편의상 조금 더 강한 의미인 싫어한다로 바꿔서 싫어한다고 할지라도 반대한다로 바로 연결되지 않는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문제. 자, 11번은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봐야 돼요. 먼저 가장 단순하게 여기서 말하는 너가 나를 가리키는지 알 수 없으므로 기억과 니은의 뜻은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초보적인 생각. 조금 더 심층적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 여기서 가리키는 너가 나일 경우에 그때도 뜻이 다를까? 요걸 한번 탐구해 봐야 돼요. 일단 기억이 참이면 니은이 참이라는 게 아주 직관적으로 와닿습니다. 영희가 한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이라면 영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니까 기억이 참이면 니은이 참. 오케이. 근데 니은이 참이라고 해서 기억이 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걸 설명하는 방식이 몇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가장 직관적인 게 정보량을 따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내일 오전 10시에 비가 온다랑 내일 비가 온다는 담고 있는 정보량이 달라요. 어디에 정보량이 더 많죠? 첫 번째 문장에 정보량이 많죠? 비가 온다라는 정보 외에 그 비가 오전 10시에 온다라는 구체적인 정보가 덧붙어 있어요. 따라서 첫 번째 문장이 참이라면 두 번째 문장은 반드시 참이에요. 왜? 첫 번째 문장이 갖고 있는 정보량에서 일부 떼어내고 살짝 남겨둔 거니까 요게 참이면 요게 참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고 해서 내일 오전 10시에 비가 온다가 참이라고 말할 수 없죠. 왜 그래요? 더 적은 정보에서 더 많은 정보를 추론했으므로. 이건 논리적 비약이에요. 11번의 기억과 니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에는 영희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말이 거짓이다라는 정보 외에 영희가 어떤 말을 했다라는 정보가 덧붙어 있어요. 이러한 정보는 니은에 없어요. 따라서 니은이 참이라고 해도 기억이 참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죠. 그것은 마치 내일 비가 온다로부터 내일 오전 10시에 비가 온다를 추론하는 것이랑 같으니까 정보량이 적은 문장에서 정보량이 더 많은 정보를 추론하게 되면 논리적 비약이 된다. 이렇게 기억과 니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참이라면 니은이 참이지만 니은이 참이라고 해서 기억이 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깔끔하죠? 다음 문제. 13번은 의미를 잘 음미해 봐야 돼요. 그냥 거짓이라는 것은 거짓이다, 참이다 라고 단순무식하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특히 문장에 모든이나 어떤 같은 표현이 있으면 의미를 꼼꼼히 음미해 봐야 돼요. 자, 내가 했던 모든 말이 예를 들어 X라는 문장, Y라는 문장, Z라는 문장이라고 해볼게요. 이때 니은, 네가 했던 모든 말이 참이다라는 것은 X도 참, Y도 참, Z도 참이라는 거죠. 반면에 기억, 네가 했던 모든 말이 거짓이라는 것은 거짓이다. 지금 이 뒤에 거짓이다 한번 떼고 생각해 볼게요. 네가 했던 모든 말이 거짓이다 라는 것은 X도 거짓, Y도 거짓, Z도 거짓이란 거죠. 그런데 그게 거짓이래요 또. 그러면 X나 Y, Z가 모두 거짓인 것은 아니구나. 적어도 하나는 참이라는 거구나. 이런 뜻이죠. 따라서 니은이 참이라면 기억은 반드시 참이에요.
X, Y, Z 모두가 참이라면 이 셋 중에 적어도 하나가 참이다. 당연히 성립하잖아요. 그런데 기억이 참이라고 해서 니은이 참이라고 할 순 없죠. 기억이 가리키는 것은 X, Y, Z 중에 적어도 하나가 참이라는 거고 니은이 가리키는 것은 X, Y, Z 모두가 참이라는 거죠. 따라서 둘의 뜻이 다르다. 참고로 제가 방금 한 설명은 네가 했던 말이 적어도 한 문장 이상 있다 라는 전제 위에서 성립합니다. 만약에 내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니은은 참이지만 기억은 거짓이 돼요. 지금 당장은 왜 그렇지? 이런 의문 정도만 갖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하여튼 네가 했던 말이 적어도 한 문장 이상 있다면 니은이 참일 때 기억이 항상 참이다. 콜? 다음 문제. 자, 14번. 나는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 기억이 참이라면 니은이 참이에요. 왜냐하면 거짓된 것을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는 말은 내가 존재한다는 것이 참이라는 것을 안다는 뜻이거든요. 즉 나는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가 참이라면 내가 존재한다는 건 당연히 참이에요. 기억이 참이면 니은이 참. 그런데 니은이 참이라고 해서 기억이 참이라고 할 수는 없죠. 내가 코로나에 걸린 게 참일지라도 내가 코로나에 걸린 걸 모를 수도 있잖아요. 참이라고 해서 반드시 아는 건 아니지만 안다고 하면 그건 참이다. 자, 이런 원리가 시험에는 어떻게 응용되냐면요. 수능이든 피셋이든 리트든 간에 지문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윗글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발문이 나옵니다. 이때 어떤 선지는 참이고 어떤 선지는 지문에 비춰봤을 때 거짓이에요. 그럼 정답은 뭐겠어요? 1번. 문장 X가 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게 성립하니까요. 그런데 종종 논리학에 대한 기초가 전혀 없는 친구들은 아니 2번도 정답 아니에요? 문장 Y가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거짓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1 더하기 1이 3이다라는 것은 알 수가 없죠. 적절하게 바꾸려면 1 더하기 1은 3이다 라는 것은 거짓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왜? 1 더하기 1은 3이다 라는 것은 거짓이다. 그 자체는 참된 문장이니까 우리는 참인 것만 알 수 있다. 그럼 이렇게 3절 끝.